고요한 밤, 삐걱거리는 의자 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한 남자의 깊은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낡은 창문 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멀어져 갑니다. 남자의 손에는 꼬깃꼬깃 쳐핀 종이 한 장이 들려있고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화면은 이내 남자의 얼굴로 가까이 다가섭니다. 핏기 없는 얼굴, 며칠 밤을 새운 듯한 충혈된 눈이 섬뜩하게 빛납니다. 그 위로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옵니다.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어 누구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순간 억만장자 김영은 회장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체감합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혼란과 공포 그리고 거대한 책임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당신 손자의 목숨은 이 세상 어떤 돈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경찰에 알리거나 저희를 속이려 든다면 당신은 평생 후회할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는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움켜쥡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거친 숨소리만 들려올 뿐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굽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상할 수 없는 현실에 압도당한 듯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내 사랑스러운 손녀딸 서연이를 구해야 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서연이를 구해내야 해. 그의 손에 들린 종이에는 서연이의 마지막 웃는 얼굴 사진과 함께 섬뜩한 요구사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 종이는 그의 손에서 구겨질 듯 움켜쥐어져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럭셔리한 대저택의 거실이 비칩니다. 최고급 가구와 미술품들로 가득 찬 공간은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대리석 바닥에는 서연이가 가지고 놀던 곰 인형과 함께 흩어진 장난감 몇 개가 놓여있고 그 옆으로는 찢어진 그림책이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놀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사라진 듯한 흔적들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 한 여인의 흐느낌이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그녀의 흐느낌은 메아리처럼 넓은 공간을 채우며 더욱 처절하게 느껴집니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어떻게 이런 일이. 억만장자 김영은 회장의 외동딸이자 납치된 서연이의 엄마인 김지혜는 무너져 내린 채 소파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올랐고 며칠 밤낮을 울었음에도 여전히 마르지 않는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은 그녀의 절망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그때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날카로운 눈매의 형사가 들어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몇 명의 베테랑 수사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집안 곳곳을 정밀하게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습니다. 진정하세요, 김지혜 어머님. 저희 강력계 형사들이 총력을 다해 아이를 찾을 겁니다. 저희를 믿고 협조해 주십시오. 강력계 팀장인 이현우 형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의 시선은 방 안을 빠르게 훑습니다. 그는 바닥에 놓인 그림책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집어듭니다. 그림책의 한 귀퉁이에는 아이의 이름 서연이 서툰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이 형사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그는 주변을 꼼꼼히 살피며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서연이의 흔적을 찾아 헤매는 그의 시선은 마치 매의 눈과 같습니다. 서연이는 언제 사라졌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건 언제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걸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합니다. 어제 저녁에요. 제가 잠시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을 때 서연이는 제 옆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잠에서 깨어보니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흐느낌으로 변합니다. 이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꼼꼼히 적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다른 수사관 박 형사가 다가와 보고합니다. 이 팀장님, CCTV를 확인했는데 어젯밤 10시 17분경에 정문이 아주 잠시 열렸다가 닫히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외부인은 없었고 내부에 있던 누군가가 문을 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다른 모든 감시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이었지만 서연이가 있던 거실 쪽 카메라만 전원 오류로 잠시 녹화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너무나도 우연한 일치입니다. 이 형사는 미간을 찌푸립니다.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다시 김지혜를 바라봅니다. 집안에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최근에 해고되거나 김 회장님 가족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은 없고요?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좋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혜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저희 집은 최첨단 경비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어서 외부인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특별히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혼란이 섞여 있습니다. 상황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합니다. 그때 억만장자 김영은 회장이 허탈한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꼬깃꼬깃 접힌 협박문이 들려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는 이 형사에게 그 종이를 건넵니다. 협박 전화입니다. 방금 전에 다시 걸려왔습니다. 서연이를 살리고 싶으면 지금 당장 몸값을 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습니다. 이 형사는 종이를 받아 들고 읽어 내려갑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종이에는 아이의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과 함께 끔찍한 요구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의 몸값,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는 영원히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잔인한 경고. 글자 하나하나에 범인의 차가운 의지가 느껴집니다. 절대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사랑스러운 손녀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디 제발 서연이를 무사히 찾아주십시오. 김영은 회장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함께 간절한 호소가 가득합니다. 이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잘하셨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서연이를 찾을 겁니다. 지금부터 모든 연락은 저희 수사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범인에게는 절대 직접 응대하거나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모든 지시사항은 저희가 전달할 겁니다. 수사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통신수사팀은 걸려온 전화의 발신지를 역추적하고 디지털 포렌식팀은 대저택 안의 모든 전자기기, 컴퓨터, 스마트폰, CCTV 서버 등을 분석합니다. 감식반은 침입 흔적을 찾기 위해 대저택의 구석구석을 정밀하게 살핍니다. 하지만 범인은 너무나도 교묘하고 치밀하게 흔적을 지워버린 듯합니다. 어떤 결정적인 단서도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수사는 난항을 겪는 듯합니다. 며칠이 흐르고 상황은 더욱 긴박하고 암울하게 돌아갑니다. 범인으로부터의 협박성 연락은 계속되고 그들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강압적으로 변합니다. 그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김영은 회장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도 거른 채 초췌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염으로 덥수룩하고 눈은 깊이 팬 채 공허하게 허공을 응시합니다. 그의 손녀를 납치한 범인들은 시간을 질질 끄는 것에 분노하며 마지막 경고를 날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제시한 시간까지 몸값을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후회할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 경고가 마지막입니다.
협박범의 목소리는 섬뜩하리만치 차분하고 단호합니다. 그의 말은 김영훈 회장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처럼 느껴집니다. 이 형사는 그의 옆에 앉아 차분하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지시합니다. 회장님, 지금 바로 몸값을 준비하세요. 저희가 돈 전달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할 겁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김영훈 회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습니다. 그는 피서에게 전화를 걸어 믿기 힘든 거액의 현금을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그의 입에서는 억소리 나는 금액이 흘러나옵니다. 세상 모든 부를 다 가진 남자이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돈은 그저 납치범의 불법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돈에 대한 아무런 집착도 욕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손녀 서연이를 되찾고 싶은 간절함만이 가득합니다. 그의 모든 재산과 명예도 서연이의 작은 손가락 하나만 못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돈은 은행의 대형 금고에서 인출되어 검은색 더플백 여러 개에 담깁니다. 수사팀은 돈뭉치 사이사이에 고성능 GPS 추적 장치와 초소형 도청 장치를 교묘하게 숨겨 넣습니다. 이 형사는 김영훈 회장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돈을 전달할 때 절대 당황한 모습을 보이거나 범인을 자극하지 마십시오. 범인의 지시대로 침착하게 움직이세요. 저희가 당신 뒤를 바싹 따라갈 겁니다. 만약 범인이 의심하는 키색을 보인다면 미션을 중단하고 즉시 벗어나십시오. 다음날 새벽, 돈 전달 장소로 지정된 곳은 도시 외곽의 폐공장입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어두운 새벽, 폐공장의 낡은 건물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음침하고 스산하게 서 있습니다. 바람 소리가 낡은 철문을 흔들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김영훈 회장은 홀로 검은색 더플백들이 가득 담긴 트렁크를 끌고 공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온함을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씁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굳건합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난 한 남자가 김영훈 회장을 맞이합니다. 그의 얼굴은 검은 마스크와 모자로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싸늘합니다. 그는 손짓으로 돈을 내려놓으라고 지시합니다. 김영훈 회장은 천천히 돈이 든 가방들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서연이는 어디에 있나? 내 손녀는 무사한가? 먼저 서연이를 보여줘. 김영훈 회장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돈가방들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하고 침착합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돈은 확인했다. 아이는 우리가 따로 돌려보낼 것이다. 약속대로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면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거다. 우리가 너희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 순간 폐공장 밖에서 수많은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붉은색과 파란색 경광등이 어두운 공장 내부로 번개처럼 번쩍입니다.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는 격분한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경찰이다. 당신이 약속을 어기고 신고했군. 감히 나를 속여. 김영훈 회장은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니, 나는 정말 아니야. 나는 신고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만 남자는 믿지 않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 품속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 김영훈 회장을 향해 맹렬히 휘두릅니다. 김영훈 회장은 가까스로 몸을 피하지만 날카로운 칼날은 그의 팔을 스치고 지나가며 붉은 선을 남깁니다. 동시에 폐공장 문이 활짝 열리며 이 형사를 필두로 한 수많은 강력계 형사와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칩니다. 총성과 함께 격렬한 몸싸움과 추격전이 폐공장 내부에서 벌어집니다.
남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어둠 속으로 도망치려 하지만 수사팀의 촘촘한 포위망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는 이 형사의 정확한 제압 기술에 의해 바닥에 쓰러지고 수갑이 채워집니다. 이 형사는 쓰러져 있는 남자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가린 마스크를 거칠게 벗깁니다. 드러난 얼굴은 억만장자 김영훈 회장 집안의 오랜 운전기사인 김민준 기사였습니다. 김영훈 회장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합니다. 김 기사,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운전기사 김민준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빨을 악물고 중얼거립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 집안에 충성했는데, 평생을 당신 가족을 위해 바쳤는데, 내 아들이 희귀병으로 아파 죽어갈 때 당신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 단 한 번의 관심도 없었지. 이 돈이면 내 아들 준혁이를 살릴 수 있었어. 이 돈이 아니면 내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그의 절규는 폐공장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이 형사는 운전기사를 일으켜 세웁니다. 아이의 위치를 말해. 서연이는 어디에 있어? 지금 당장 말해. 아이에게 무슨 짓이라도 했다면 넌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운전기사 김민주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는 희미하고 갈라진 목소리로 서연이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폐공장 근처의 낡은 창고 그곳에. 이 형사는 즉시 추가 병력을 파견하여 서연이를 구출하도록 지시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스쳐 지나갑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서연이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대저택의 거실은 다시 따뜻한 온기와 안도로 가득 찹니다. 김영훈 회장은 작은 손녀 서연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의 딸 김지혜 역시 아이를 보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감격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야 비로소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 듯합니다. 서연이는 아직 어려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가족의 따뜻한 품에 안겨 안정을 찾습니다. 이 형사는 김영훈 회장 부녀를 찾아와 마지막 보고를 합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서연이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행히 큰 충격은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범인인 운전기사 김민준도 체포되었고요. 수사 결과 김민준 기사는 오랫동안 회장님 집안에 대한 깊은 불만과 더불어 아들 준혁이의 희귀병 치료비 문제로 극심한 고통과 압박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의 계획은 매우 치밀했지만 결국 저희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김영훈 회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후회, 안타까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성찰. 돈으로 세상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에게 이번 사건은 뼈아픈 교훈을 넘어선 존재론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 모든 돈보다 무거운 인간의 목숨, 이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형사님, 김 기사의 아들 준혁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치료는 제대로 받았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뒤늦은 연민과 죄책감이 묻어납니다. 이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이는 김민준이 납치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치료 시기를 놓쳐 결국 어제 새벽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민준 기사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오열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김영훈 회장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집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합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에게도 이 비극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합니다. 과거 자신의 무관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이 이토록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에 깊은 자책감을 느낍니다. 이 형사는 묵묵히 서 있다가
이내 김 회장에게 짧은 목례를 하고 몸을 돌려 떠납니다. 텅 빈 거실에는 김영훈 회장과 그의 딸 김지혜, 그리고 무사히 돌아온 서연이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은 이전의 화려함이 아닌 묵직한 삶의 무게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김영훈 회장은 품에 안긴 손녀 서연이의 작은 손을 어루만집니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다시 흐릅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서로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자신의 무관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 모든 돈보다 귀한 것은 결국 인간의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둘러싼 따뜻한 사랑과 진심 어린 관심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 감춰졌던 인간적인 결핍을 이제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억만장자 김영훈 회장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잠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돈이 아닌 진정한 가치와 인간적인 연대에 대한 성찰이 깊게 자리 잡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을 향합니다. 도시의 불빛들은 여전히 멀리서 화려하게 빛나고 있지만 이제 그는 그 불빛들 속에서 다른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손녀 서연이는 그의 품에서 새근새근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은 그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세상의 모든 돈보다 무거운 것은 바로 이 작은 생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진정한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그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김영훈 회장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화면은 대저택의 창문 밖으로 멀어지며 밤하늘에 떠있는 크고 둥근 달을 비춥니다. 달빛은 고요하게 세상을 비추고 그 빛 아래서 또 다른 삶의 이야기가 시작될 준비를 합니다. 김영훈 회장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돈의 노예가 아닌 인간으로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에게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깨달음이 과연 그의 남은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갈지, 그 답은 오직 시간만이 알려줄 것입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닌 깊은 성찰과 새로운 희망이 아련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그가 이제야 발견한 진정한 가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한 남자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합니다.